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리더블 코드라고 하는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 리더블 코드라고 제가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리더블 코드가 어떻게 생겼고, 이 리더블 코드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 그리고 강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죠. 네,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으로 두 파트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리더블 코드 개요입니다. 네, 아마 저랑 커뮤니티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은 리더블 코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 리더블 코드 할까요? 네, 리더블 코드는 리더블 플러스 코드이죠. 리더블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읽기 좋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드는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고 계시다시피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소스 코드 혹은 프로그래밍 코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죠. 제가 이 리더블 코드를 만들기까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는데요. 저는 로보틱스랑 자율주행 쪽 관련된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오면서 아무래도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조업 기반의 그런 산업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친화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좀 많이 발견했어요. 특별히 제가 있었던 로봇 쪽도 그렇고 자율주행 쪽은 자동차 쪽 관련된 산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소프트웨어적 친화적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작성을 해서 코드를 릴리즈하고 버그가 터지면은 해결하고 이런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회사에서는 비주얼 슬램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었는데요. 자동차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자동차가 이동을 하면서 카메라 정보를 받아들이면은 그 받아들인 카메라 정보를 기반으로 위치를 추정하고 지도를 그리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코드가 있었는데 그 코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버그가 있었어요. 뭐 메모리 릭도 있었고 스레드 이슈도 있었고,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그 코드를 전체 자동차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에 통합을 시켜야 됐을 때 제가 만들지 않은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통합시키면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들었죠. 왜 이렇게 버그가 많냐? 이거는 통합이 불가능하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들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처음부터 다시 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간 이유가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 건데 그걸 위한 가이드랑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개발에 같이 함께 하자라는 그런 오퍼를 받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겠다 싶어서 그 개발에 필요한 프레임워크 설계부터 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데 2달 정도의 시간을 팀장님께 요청을 했고, 그 시간을 받아가지고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결국 코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코드는 전반적으로 엄청난 성능 향상을 보여줬어요. 뭐 성능에 대한 거는 좀 차차 하더라도 개발에서의 개발 프로세스에서의 이런 퍼포먼스의 향상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에 통합 작업을 진행했을 때 일주일 걸려서 간신히 통합했던 거를 이틀 만에 통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향상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한 전에 만들 때는 한 3달 정도 잡고 만들었던 모듈을 2주 만에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또 성능 향상을 보여줬죠. 이런 개발 성능 향상은 어디서부터 왔냐고 생각하냐면은 제가 그 코드를 구현할 때는 팀원들과 이 부분을 약속하고 왔습니다. 개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진행할 것, 그 다음에 그 개발을 할 때 정적 검증, 동적 검증과 같은 검증 프로세스를 거칠 것, 그 다음에 동일한 그 코드 포매팅을 가질 것,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아키텍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었고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진행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처음 개발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좀 표했는데요.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가이드도 드리고, 그리고 그런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들이 잡히면서 처음에 그거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그 부분을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만든 코드가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맞다 보니까
모두가 읽기에 편한 코드가 된 거죠. 저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 퍼포먼스를 상당히 끌어올렸던 현업에서 끌어올렸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업에서 많이 강조가 되지 않고 있고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있다가 내가 회사에서 이 일을 가지고 이 아키텍트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개발 가이드를 하면은 뭐 그때 저랑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한 10명 이 정도 되는 분들이 같이 일을 하셨는데 10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그 업무에 대한 것들을 전달해주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에게 이런 개발 가이드라인, 개발 문화에 대한 것들을 전파할 수 있겠다. 하지만 내가 그거를 그만두고 예, 강의로 그리고 또 어떤 뭐 강사로서뿐만이 아니라 뭐 컨설팅 같은 일들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한국 전반적인 부분에 이런 소프트웨어 퀄리티 향상에 어,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블 코드, 리더블 플러스 코드라는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전체 강의에 대해서 읽기 좋은 코드를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강의를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리더블 코드의 차별점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로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제가 현업에서 동작을 검증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업에서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그리고 개발자, 뭐 엔지니어링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내렸던 결론은 어떤 이론적인 것도 실제 적용돼서 구현되고 동작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딜리버될 수 없다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자연과학을 하는 게 아니라 공학을 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강의는 실제 업무나 개발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서 알 수 있는 이론적인 내용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C++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C++를 공부하길 원해서 어떤 책을 사서 배운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도 많은 책들이 있죠. 근데 뭐 다들 저도 예전에 학부생 때 그랬지만 C++를 공부하다 보면은 포인터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그냥 드랍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죠.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냥 언어에 대한 설명,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좀 더 제가 실제 개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습득한 노하우들, 그리고 그런 개념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방향으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강의 내용에 해당되는 모든 소스 코드들은 GitHub 레포를 통해서 제공될 거고요. 그리고 이 GitHub 레포지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컨트리뷰션을 하길 원하시면 컨트리뷰션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거기에 있는 이슈나 디스커션 기능들을 사용해서 강사와 여러 가지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강의들 간의 중복성을 최대한 없애서 하나의 강의만 들어도 이해 가능한 구조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옵셔널한 부분인데요. 강의 과제에 대해서 현업에서 진행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코드 리뷰 프로세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그리고 내가 만든 코드가 그 다음에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개발했던 어떤 코드들이 정말 잘 만들어진 코드인지 검증하길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제가 그것을 검증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코드 리뷰 프로세스를 추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강의명을 읽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맨 위에 보시면은 리더블 코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적혀져 있는 그 강의의 내용이 있죠. 이 강의 처음에 강의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결국 이 리더블 코드라는 강의 자체가 프로그래밍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강의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예전에 프로그램 개발할 때, 그다음에 뭐 아키텍처링 할 때 했던 그런 구조 설계에 대한 컨셉들을 강의명에도 적용을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강의명은 C++에서 변수와 네임스페이스를 기술할 때 사용하는 스네이크 케이스 기술로 강의명을 기술할 건데요. 여기서 리더블 코드, 그다음에 땡땡 이후에 있는 그 구분들이 나눠지는 거는 마치 C++에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강의 컨셉을 가지는 뭐 예를 들면 C++이라고 하면은 C++이라는 네임스페이스 밑에 계층들을 만들어서 강의를 관리하는 형태로 이름을 기술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예시로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리더블 코드. 리더블 코드는 그 탑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강의는 리더블 코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탑 레벨 리더블 코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랭귀지 네임, 랭귀지별로 중국성을 가질 거기 때문에 다음 레벨, 세컨드 레벨로는 랭귀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계층이 들어갈 수 있죠. 여기서는 XX, YY, GG라고 했는데 각각 하나의 계층을 의미하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계층에는 설계 뭐 혹은 검증과 같은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강의명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랑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시다 보면은 설계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런 네임스페이스 하이라키를 사용해서 어떻게 보다 모듈을 효율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컨셉으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강의명을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이렇게 강의명을 만들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제는 그 강의명으로 내용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때 강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충 설명하는 부분으로 부제를 붙였습니다.